마이크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지난 2024년 8월 진주 대척광장 토론회를 시작으로 진주평론은 유튜브 채널 개국을 통해 영상으로 시민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지역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과 청년들이 품고 있는 갈증 그리고 문제들을 들었으며 우리가 잊어선 안 될 우리의 소중한 문화와 지역에서 꽃피웠던 전통과 그 전통을 잇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현대 사회가 겪는 문제들 이렇게 다양한 주제와 인물들을 만나며 지역 의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목소리를 내었으며 정쟁을 넘어 지역에 필요한 정치, 시민들을 위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는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영역에서 서로 함께 행복한 삶을 꿈꿔왔습니다. 시민이 만들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여정, 진주평론은 앞으로도 굳건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진주평론 특별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신 박명균 부지사님을 모시고 진주의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얼마 전에 출마 기자회견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좀 먼저 뭐 간단히 본인 소개부터 조금 해주시죠. 네. 예. 먼저 그 진주평론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12월 11일자로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 근무하다가 진주시장에 출마하게 된 박명균입니다. 대통령 재가상이라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제가일이 예. 사실 10일 저녁에 이게 늦게 그 도에서 예결특위가 그때 열렸거든요. 예, 예. 그때 이제 예결특위 열리는데 그때 이제 저녁 늦게 그 도청에 행정국장께서 제가가 떨어졌다고. 제가가 떨어졌다 해가지고 11일 날 예. 정상적으로 그 퇴임식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우리 진주 시민 여러분을 빨리 좀 만나 뵈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한 달 넘게 걸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사실 뭐 저 고향은 산청입니다. 산청이고 진주 대하고등학교를 86년도에 이렇게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할 때는 항상 산청에서 태어나고 진주가 저를 키워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산청 출신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 마침 진주가 예. 차지하는 우리 서부 경남에서 비중이 크고 그래서 교육의 도시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항상 진주에서 모든 어떤 뭐랄까 시발점이 된달까.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어떤 이 서부 경남에 태어난 사람들은 진주에 대한 정이 있고 항상 어떤 뭐랄까 어떤 약간 동경을 도움을 받았달까 그런 느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예, 예. 그래서 뭐 저 사진도 그렇고요. 제가 오늘의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진주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네요. 뭐 앉는 거나 서는 거나 뭐. 예.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산청 어디가 고향이십니까? 산청 저가 신등면. 신등. 예. 그쪽이 고향입니다. 예. 우리 신등에 계시는 분들은 좀 잘 한번 봐주시라고. 예. 그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우리 뭐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 선거보다는 좀 더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뭐 얼마 전에 진주시장 출마를 선언을 하셨는데 네. 그 어떤 그런 뭐 배경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진주시 예산이 한 2조 가까이 됩니다. 네. 예, 2조 가까이 예산하는데 이 2조 가까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감시할 수 있는 게 의회가 있는데 예산 편성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이라는 자리는 뭐 군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진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주 시민이 자신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은 시민들이 원하고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뽑혀야 된다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능한 리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직에 퇴직하기까지 한 30년을 중앙과 이렇게 지방에 근무를 했습니다. 행안부라든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근무할 때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많이 노력했고요. 특히 또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을 근무할 때는 대한민국 그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도 했습니다. 도에서는 제가 이제 경제통상국장을 하면서 우리 경남의 어떤 뭐랄까 경제 활동이라든지 또 특히 그 당시에는 좀 뭐 일자리 이런 문제에 상당히 이슈가 돼가지고 그런 문제를 한참 그 우리 일자리 맞습니다. 창출 뭐 할 때 조선 위기가 그때 닥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 위기 때 사실 이제 인력이 경남이 아닌 다른 외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제가 또 도에 이제 작년 9월 2일 날 부임을 했는데 뭐 행정부지사 자리가 상당히 도지사 다음으로 저희들 도측의 2인자 자리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를 어떤 책임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제가 그 행정부지사 있으면서 우리 도민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열심히 했고 또 어떤 경제라든지 문화 그다음에 이제 뭐 인프라 확충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자란 우리 진주에서 만약에 시장이 되면은 중앙과 지방의 어떤 그런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진주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결할 수 있고 또 어떤 그 소통을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을 제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또 이렇게 진주시장이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어떤 저 나름대로 어떤 그 적임자로서 포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18일 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네. 그때 미래 설계형 시장이 되어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반드시 되살리겠다. 네. 뭐 일종의 이제 관리형 시장보다는 이제 진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장 쪽으로 가는 게 이제 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이 진주가 우리 경남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지역의 어떤 좀 이렇게 발전한 지역이 어떤 창원, 김해, 양산 이쪽은 좀 서부 동부 경남 쪽이 많이 좀 뭐 현재도 동부 쪽으로 뭐 많이 쏠리고 많이 있죠. 치우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서부 경남의 중심인 진주가 조금 더 어떤 그 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떤 그 미래 설계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주가 사실 핵심 도시가 들어섰지만은 이 구시가지 제가 시장을 좀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보면 상당히 빈 점포도 많고. 아이고 진짜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시가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게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그 우리 진주시가 노력하고 또 시민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어떤 그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 1순위로 그런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겠다는 게 저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고 최우선 과제로 저희들 삶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올해 이제 경남도청이 1925년도에 부산 이전한 지가 이제 올해로 100년째 되는 맞습니다. 해거든요. 이게 이제 경남도청이 진주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진주는 이제 경남의 이제 중심 도시로서 그렇게 기능을 해왔고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과연 진주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뭐 지방 소멸, 뭐 화두가 된 게 인구 감소, 뭐 산업 붕괴, 이런 것들 이제 지역 문제를 진심으로 좀 해결해 줄 리더가 이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원도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통된 관심사지만 원도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발벗고 나서는 분들이 잘 없었거든요. 이게 좀 난제지 않습니까? 일종의 풀기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일단 시장 후보로 이제 일단 출마를 하셨으니까 그 뭐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경쟁력이 있다면 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뭐 큰 장점은 일단 중앙과 지방의 어떤 경험을 다 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어떤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에 근무를 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강력자치단체로 시도가 있고 기초로 이제 시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국가의 뭐 공모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돼야 되고. 그럼 우리 경남 같은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18개 시군이 다 했을 때 도가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진주가 사업의 우선권을 가지려면은 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와의 어떤 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좀 해줘라 뭐 바로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좀 해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어떤 진주의 어떤 행정이 시정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도하의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관계성이 문제가 그런 소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앙하고 어떤 소통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제 도에서 이렇게 뭐 올라가더라도 도만은 도에서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거는 사실 그 어부성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같이 진주시 어떤 그 우리 시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설명을 하고 우리 지역의 필요성을 해놔야 돼서 설명을 해야 돼. 그런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필요하면 또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어떤 어려운 난제도 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또 소통이 필요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해난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이해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중요한 정책이 이렇게 결정될 때는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계획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쉽게 하면은 뭐 어떤 사업의 예비 타당성 뭐 설계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예산 확보 단계가 있는데 계획 단계를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때가 사실은 그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반영하는 걸 사실은 언제 어떻게 반영할지를 이걸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요번에 이제 국토부에 차지하고 있는 제 6차 그 국제도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일가 이타 사업으로 한 21개가 최종 이제 우리 도에서 선정됐는데 이런 것도 그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해난 사업인 상습 지정체 구간인 사천 진주 정촌간 이제 국대도 33호선이 이제 그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진주 입장에서는 해난 사업이지 않습니까? 요게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 본 사업비가 한 2천억이 넘고 전에 국비로 추진됩니다. 그러니까 진주시 예산 하나 안 들여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진주시는 큰 해난이거든요. 이런 걸 도와의 소통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국토부나 이런 데 소통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만약에 당선되면은 제가 풀 수 있고 또 충분히 그런 걸 도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사무소 연결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진주시가 추진을 했는데 그 제 5차 그 개발 계획 거기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뭐 국비 지원 받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가지고 지금 하고 국도사무소는 이제 연결도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런 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행정의 시와 도와 어떤 그 이제 조항과 원활한 어떤 그런 접점들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했으면 이제 이러면 사실 몇백억이 드는 예산을 그냥 날리지는 이제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겠죠. 사실은. 예, 네.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행정을 하면은 이제 우리 시비는 시민들이 낸 그런 헬세인데 그렇죠. 가능하면 그걸 아끼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국가가 지원 받고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시비는 그 국가에서 지원 좀 받지 아껴야 못하는 되고. 예,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데서 쓰는 게 예산을 아주 합리적으로 쓰는 게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학 보면 뭐 진주는 뭐 국비 도비 지원 안 받고 그냥 시비 가지고 그냥 막 짓는 경향이 있다라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사회에서. 제가 아직 이제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파악하고 자료를 아마 좀 파악하고 있는데 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이제 통합 재정 안정 기금에 이렇게 적립을 했다가 필요한 예산을 쓰는데 그게 이제 진주시가 그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한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아주 이제 중요한 사업에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렇지 않고 뭐 도시 기반 예, 시설이나 뭐 그런 이런 게 부분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아쉽지 않나. 많이 들렸다기보다는 사실이고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시비를 가지고 해결을 하지 않아도 될 문제에 맞습니다. 대해서 예. 이제 시비를 쓴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획 확정 단계에서 지역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지 뭐 공청회라든지 이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저는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상당수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서 뭔가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행정의 의지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이제 문제들이 도출된 사업들도 제가 볼 때는 적지 않게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네, 그렇게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사실 그 단체장 한 사람이 도시의 그 성장 세태를 결정한다. 뭐 이게 사실은 뭐 민선이 되고 나서는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어쩌면 시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의 무게가 이제 이게 이제 민선을 거듭할수록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시장의 역할이라든지 시장이 지역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지역민들에 잘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 진주시장이 갖춰야 될 자질이 있다면 네네. 지금 현재 진주시의 상황을 감안을 해서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생각 가지고 계신지. 먼저 이제 진주시장이라는 자리가 이게 뭐 시민들이 뽑는 이제 뽑아서 이제 선출을 해서 이제 시장이 되는 건데 진주시를 이제 대표하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유능한 사람이 사실 뽑혀야 진주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유능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하면 저는 좀 첫 번째 이제 좀 소통을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같이 뭐 시민들과 소통도 잘해야 되고 도와의 소통, 중앙정부와의 소통 이런 게 사실 또 전문가들하고 어떤 소통 이런 게 어떤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중앙에 가서 그러니까 사실 중앙의 논리와 지방의 논리는 좀 다르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앙 논리를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그걸 갖다가 잘 들어가지고 그걸 우리는 어떻게 저 사람들을 설득시키가 만나보면 그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직접 나서서 시장이 하면은 직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직접 솔선수범했을 때 직원들은 같이 움직인다 생각하고요. 그런 소통의 어떤 그 잘하는 시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시정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 해결책을 솔선수범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을 알고 중요한 건 또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진주시 해난을 진주시 혼자서 모든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정부 예산을 같이 이제 연계돼서 해야 되고 도 예산 연계돼서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 일정이 있거든요. 그 일정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대로 좀 이렇게 차질 없이 하는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일관성 있게 정책을 하되 좀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이게 사실 정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는 한정적입니다. 사실 모든 상황이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 주어진 상황이 불확실할 때 그 불확실한 가운데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좀 사실은 이 진주시장이 되려면은 진주 시민에 대한 그 뭐랄까 따뜻한 인간미 이게 사실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시민에 대한 애정 그런 게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진주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어떤 듣고 어떤 그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의견 수렴 절차 같은 것들도 좀 사실은 좀 중요하거든요. 네네.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런 어떤 정책을 입안하기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의견들은 어떤지 어떤 주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식적인 창구들을 좀 마련을 이제 한다든지 이게 좀 객관적이고 누구나 이렇게 봤을 때 공정성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러한 이제 좀 투명해 보이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마련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시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행정은 저는 투명하고 공개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 잘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네. 아니 그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그 행정이 사실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 결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은 그걸 본인의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그걸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밀실에서 진행되는 비공개를 했을 때는 자기가 생각이 다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기와 생각이 같더라도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지 난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시정이라는 거는 이 시민들이 좀 참여해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뭐랄까 그 시책에 반영을 하는 게 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시장이 된다면은 그랬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전문가의 당연하죠. 듣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면은 아마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참여도가 저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이제 경남 진주가 경남도청 소재지로서 굉장히 경남 지역에서 상당한 이제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네.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아까도 뭐 동부 쪽에 이제 발전축이 동부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서구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쇠락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진주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진주가 이 쇠퇴나 이 침체에 빠지는 원인 예. 혹시 뭐 그런 요인하고 그러고 만약에 진주시가 그런 길들을 좀 벗어나서 조금 다른 길, 뭐 발전의 길이라든지 미래 어떤 이제 좀 더 잘 사는 지역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가 필요한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네. 아주 중요한 문제고 예. 진단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주가 1925년도 도청이 이제 부산에 이전이지 않습니까? 네. 도청이 이전함으로써 사실은 경제축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83년도에 이제 도청이 또 창원으로 왔지 않습니까? 진주로 와야 되는데 진주로 못 오고 창원으로 간 게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그게 하나의 경제축이 조금 이전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접근성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주 대전 고속도로가 2001년도 개통되고 남해 고속도로가 1973년도에 개통됐지만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진주로 오고 부산에서 우리 진주로 올 때 사실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불편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접근성이 많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진주 발전을 좀 제어하거나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진주가 사실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우주항공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서부 경남 사천과 같이 이제 그런 부분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네 번째는 좀 이제 우리가 진주에 보면 대학이 많습니다. 경상국립대, 네. 그다음에 우리가 연안공대, 교육대, 진주보건대, 교대 교육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학생들이 있는데도 학생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떤 우리 진주가 아직까지 침체에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사실 통계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GRDP를 보면은 우리가 진주가 어떤 지역 내 총생산이 창원이 한 5분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1인당 GRDP는 인구 4천에 5분의 3 정도고 18개 시군에서 사실 최하입니다. 좀 부끄러운 성적인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게 상정한 걸 보면은 창원 같은 경우는 29개 기업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데 우리 아쉽게도 진주는 한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뭐 도청을 이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까? 가능합니까? 이전해 예, 달라고 알겠습니다. 요구를 해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저희는 좀 뭐랄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교통망을 이제 남부 내륙철도가 이제 개통되고 이제 우리가 2031년에 이제 남부 내륙철도가 이제 진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진주까지 2시간 20분이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하나를 좀 놓치고 있는 게 진주에서 부산까지 복선 전철이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한 시간 내로 단축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진주의 어떤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걸 살려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또 사천공항을 사천 진주 국제공항으로 성격시키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공항 공항 계획에 7차 공항 계획인가 거기에 반영을 시키는데 제가 사실 도에 있을 때 이거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이걸 반영이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단계별로 하는데 국제공항이 되려면 CRQC에 들었는데 저희들 그걸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길도 열리고 철길도 열립니다. 그러면은 진주가 하나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뭐 그 말씀 동의를 하는데 네. 이제 뭐 국가교통망상에 죄송합니다. 우리 진주가 이제 전체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해남 문제이긴 한데 당장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지금 뭐 30년이든 31년이든 네. 개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진주는 진주만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보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교통망도 교통망이지만 교통망이 설치가 되면은 그 교통망을 활용해서 지역이 어떠한 발전 계획을 가져갈 것인가 맞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생각을 그렇죠. 전혀 하지 않는다. 제가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우리 저사님께 그런 교통망이 이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준비하는 거는 우리 진주시의 몫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진주시가 그걸 활용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고 체류형 문화관광 그런 어떤 그 단지를 조성해 간다든지 그다음에 그래 이제 그런 교통망이 접근해지면은 이제 뭐 비즈니스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가 산업을 어떻게 키워가겠다든지 그다음에 좋은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겠다든지 그다음에 청년들한테 좋은 창업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야 돼 가지고 이 사람 그 진주가 어떤 그런 이런 좋은 이제 입지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입지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걸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고요. 예. 다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이제 해난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해난에 대한 인식은 다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나 국회의원을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과거에 가장 많이 내놓았던 게 일자리 창출, 대기업 유치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진주의 진주만 놓고 본다면 뭐 대기업이 유치되거나 일자리가 그렇게 크게 창출이 된 적은 없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은 지금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개통을 앞서가지고 지금 통영 같은 경우에는 진주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통영은 올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적으로 올인하고 있죠. 그냥 시의 운명을 그냥 갖다 건 거예요. 그렇지만 진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부 내륙 고속철도에 우리가 끼점 지고 그런 데에 비해서 진주의 노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단순히 문화 관광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산업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연관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공약에 좀 많이 담으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조금 전에 아주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고 우리 진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좀 역량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우리 진주의 미래를 좀 더 발전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좀 하여튼 올인한다고 할 정도로 요거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만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사실 이제 도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도시 발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어떤 한 도시는 이제 갑자기 확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외면하고 이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걸 성취를 해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원인들로 인해 가지고 도시 세태가 빨라진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는데 그 이제 어차피 진주시장에 출마하셨으니까 그럼 진주가 좀 이런 세태나 이런 길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쪽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런 우리 진주하고 사실 좀 비슷한 도시가 저는 경북 안동하고 전북 전주음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이 사실은 안동이
이제 도청 소재 이전했지만은 예. 이게 한쪽에 그 경북 북부에 이렇게 좀 지우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주가 사실 익산하고 좀 경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익산이 창원이고 예, 예. 저 진주가 전주 이런 행태죠. 그렇죠. 그 지금 철도망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익산으로 가다면 익산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전주는 사실 그렇지 줄죠. 못합니다. 예. 도청이 있는데도. 예. 우리 진주가 사실은 앞으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진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저 창원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창원하고 지금 좋은 저 우리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런 걸 좀 우리가 방산하고 이쪽은 좀 우리가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우주항공도 이제 그런 부분을 살릴 수 있고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이제 그 조금 우리 서부 경남에 집중해 가지고 특히 진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산단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런 걸 좀 조성을 하면은 진주가 어떤 그 산업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더 하면은 진주 배우 도시가 이제 우리가 배우 지역이 이제 삼청, 하동 뭐 그 어떻게 보면 고성, 어령 뭐 사천 또 안 좋아합니다. 하여튼 이쪽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그 지역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저 어떤 그 우리 차별화된 지역 산업을 키워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서부 경남이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진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서부 경남이 가지고 있는 진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를 좀 찾고 이런 걸 육성하는 게 저는 바이오가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 이게 좀 바이오라든지 이게 너무 좀 힘들거든요. 예. 이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창원은 어차피 이제 방산 쪽에 특화를 이제 하고 있고 원자래요. 예, 이쪽 원자 예, 뭐 예, 예. 이런 쪽이고 예, 그 지금 기계산업 이렇게 사천 많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카이가 있다 보니까 항공 쪽이고 네,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거 사실 이제 우주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과연 이 진주가 이 우주라는 큰 덩어리를 가지고 어떻게 관련 산업을 유치를 하고 기업을 유치를 하고 진주를 어떤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이는 시장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중요하죠. 예. 예.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은 그건 사천하고 진주를 분리해서 저는 보지 않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사천 카이라든지 이제 캠스라든지 그 이렇게 그 다니는 사람들이 진주에서 주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예. 많이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이 사천으로 많이 네네. 할 때는 뭐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네.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네. 그 발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산업자리 일단 하나의 뭐랄까 시군만에 이렇게 해서 키울 수 없는 거고요. 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적을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키워야 돼.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키우고 도 차원 키워서는 진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장점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걸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일단 뭐 진주 사천의 경우 보면 이제 돌출되었던 문제가 진주 사천 행정 통합 문제가 네네. 이제 돌출이 되었긴 했으나 네네. 이게 뭐 전문가들 이게 단지 이제 도시의 규모만 키우면 이게 키우는 게 좋은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 일종의 이제 인근 지자체다 보니까 이제 경제 공동체라든지 사실 접근 가능한 근데 우주 항공이면 사실 그런 부분을 경제적으로 어떤 이제 공동체로 형성해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사실은 좀 있을 수는 안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합하자라는 이런 그냥 큰 의미보다는 뭐 행정 통합 부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행정 통합과 관련돼서 지금 뭐 진주시장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통합을 뭐 선언한다니 이렇게 해서는 그 이제 신뢰 구축이 안 되거든요. 신뢰 구축이 아니고 이제 남자 결혼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싫다는데 자꾸 하잔다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의 어떤 한 거는 사천 시민들이나 사천의 어떤 관계자들의 어떤 불만만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의 통합은 사실 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해안부에 있을 때도 행정국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 청주 청원 통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있었고 그다음에 뭐 각종 그래서 통합 논의를 많이 진행된 부분 봤는데 결국은
이제 시와 시가 하든지 시와 군이 통합하든지 하려고 하면은 이 신뢰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공감대가 가지고 있냐고 왜 이걸 통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뭐 바툼업이랍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충분한 논의가 된 상태에서 일단 행정보다는 민간이 먼저 그런 게 돼야 되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그 그러겠죠. 전 단계를 통합을 하기 전 단계는 이제 뭐 좀 느슨한 행태에 행정 협의회 같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연계 협력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아 이런 게 하니까 좋아지네 이런 이야기가 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인구가 소멸되는 지금 상황에서 인구가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실 지자체 지금 현재 지자체만으로 무슨 사업을 하기는 조금 규모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와 같이 협력하면은 중앙에 이야기해도 사실 좋습니다. 한 지자체가 얘기하는 거하고 와 우리 2개 내지 3개 지자체가 같이 필요해서 이걸 해주세요 하면은 실제로 엄청 더 많은 그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앞으로 좀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아이고 질문할 게 많은데 뭐 시간은 많이 없고 그 최근에 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진주시 종합감사 그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나오고 나서 지역에서 이제 일부에서는 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뭐 그런 일부에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에는 아마 그 홈페이지 공개를 최근에 했지 그 전에 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사실 저는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예예 몰랐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해가지고 언론에 놓으니까 그럼 그 내용이 뭐냐 한번 확인했는데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뭐 감사에서 지적한 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 뭐 진주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일부 이제 자기들은 이제 진주시는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다. 적극 행정. 예, 그런 식으로 설명했다는데 뭐 법을 위반한 거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자기들의 입장을 뭐 설명한 거에 대해서는 뭐 저거 어느 정도 뭐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잘못된 부분을 잘못되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죠. 모순이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게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온 부분이고 그 자체가 뭐 바뀌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고 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이게 이제 기관 경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게 행정 무조건 우리 잘못한 게 없는데 너 뭐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했다 뭐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걸 굉장한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행정이 그런 태도를 취하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행정은 절대로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그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그렇죠. 예, 약간 예. 이게 감사를 한 걸 가지고 그게 잘못했다는 감사 행위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이제 그걸 변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해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막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이제 막 하고 또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우리 뭐 진주 사전 통합 그거는 뭐 방금 전에 조금 말씀을 언급을 하셨고 이제 진주 시민들이 이제 좀 많이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구도심 활성화 문제거든요. 이제 원도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연 시가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사실 공약으로 내놓기도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에 확 해결될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구도심 공동화 원인 그리고 뭐 해법이 좀 있다면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일단 구도심이 공동화된 뭐 1차적인 원인은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게 하고 인구가 유출되는 거죠. 인구가 그렇죠. 유출되고 그다음에 핵심 도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핵심 도시의 원래 지지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이제 이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내려와서 채워주는 건데 그게 핵심 도시가 사실 그런 게 안 되고 진주시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인구가 핵심 도시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되고 그러니까 지역 간 이동이 돼버린 지역 간 이동이 된 거, 지역 내 이동이 된 거죠. 지역 내 이동. 그렇죠. 그 지역 내 이동이 하니까 구도심을
구도심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킨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제가 좀 생각한 게 이제 지역의 특성, 이제 이게 공동화가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은 도시의 어떤 뭐 모습에 변증 과정의 어떤 뭐 외국 사례를 봐도 어떤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걸 막기 위해서 구도심의 어떤 특성을 살리는 노력을 좀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제 경주 가면 이제 그 항리단길이라든지 전주 가면 이제 한옥마을 해가지고 뭐 경리단길을 사는데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저는 부족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좀 어차피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최대한 다 활용하고 문화를 살리고 그 가진 특색을 살리면서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더 끌어내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또 우리 같은 진주 같은 경우는 촉성로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촉성 우리 유등축제도 하고 유등축제가 뭐 어차피 이제 국내 대표적인 축제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 축제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구도심하고 연계시켜서 하면은 구도심이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지역의 축제하고 연계시켜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옛날에 어떤 그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그걸 보기 위해서 저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걸 좀 살리는 노력을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안에 예. 말씀하신 이제 충분히 이제 그 핵심을 말씀하셨고 현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지 못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중요성만큼 행정이 거기에 정책적 역량, 예산이라든지 어떠한 여러 가지의 어떤 사안들을 행정이 얼마만큼 집중했느냐. 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평가는 반드시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좀 우리 진주시 예산이 아까 2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2조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좀 사실 이런 데 좀 썼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도심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 데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으면은 지역 경제도 좀 살아나고 서민 경제도 좀 살아나고 어떤 주민들의 어떤 복지도 향상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진주시장이 되면은 사실 이런데 좀 예산을 집중적으로 뭐 단기 성과 거둘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좀 이거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는 뭐 진주시만의 우리 문제가 아니고 어떤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좀 뭐랄까 공통된 문제죠.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중앙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계획은 어차피 진주시에서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진주시에 세워가지고 중앙정부의 그 확보하는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좀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제 구도심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금씩 한번 이제 그쪽 구도심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지역에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분들의 좀 의견을 많이 듣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이 그 역량들을 좀 집중을 해주면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출마하시고 이러면 이제 그거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예. 진주 시민들의 어떤 삶의 문제와 직결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구도심 공동화도 그렇지만 이제 광역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이제 우리 일반 이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행정의 태도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네. 근데 그 문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 시장 체제에서는 사천하고 진주 행정통합에 따른 뭐 갈등이 지금 상당히 많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강력 쓰레기 문제는 양지자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사천시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지금 현 시장 체제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거라 저는 판단하고요. 아마 6.3 지방선거 끝나고 내년에 이제 새로운 체제가 들었으면은 그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뭐 그래야 이게 좀 더 진지한 논의가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일단 있을 거라고 진주하고 생각하거든요. 사천은 각자의 길을 그러니까 겪고 그게 있는 거 사실은 아닙니까? 저는 제가 사실 이제 그 문제가 도했을 때도 예. 이게 맞냐 예.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사실 이게 비효율적이거든요. 각자 했을 때 예산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예산도 거지 더 들고 않습니까? 또 국가 예산 지원도 많이 안 해줍니다. 안 해주죠. 네, 훨씬 그렇게 많이 떨어지죠. 예산도 더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쓰레기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굳이 저는 이 강력 쓰레기 소각장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행 체제에서 너무 불신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아마 내년에 뭐 새로운 이제 시장이 들어서면은 조금 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대장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하죠. 예. 제가 사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당선이 되면은 네. 당선 시절부터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해결하면 우리 시민들 그런 이제 상당히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예. 불편을 못 느끼실 텐데 이제 예.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2030년 되면 쓰레기 매립이 이제 안 되니까 네. 그때 되면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거거든요. 이제 눈으로 맞습니다. 보이고 나면은 아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거니까 이 부분도 조금 이제 미리미리 좀 대책이라든지 해결 방안들이 좀 마련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신뢰가 형성돼야 됩니다. 저는 신뢰 사천하고 진주하고 신뢰가 형성돼야 어떤 말을 하도 저 말을 믿지.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 주민과 행정가의 관계도 예. 그리 뭐 매끄럽지 않은 상태라고 맞습니다. 보여지니까 예. 이제 그런 내부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지역간 문제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뭐 끝으로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뭐 또 한번 모시는 걸로 하고 뭐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먼저 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진주 시민 여러분, 제가 이제 평생 뭐 공직자로서 이제 중앙과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또 헌신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사실 뭐 저는 이제 선출직 공직에 대해서는 뭐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큰 뜻이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또 우리 진주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진주는 이렇게 좀 뭐 밤에 이렇게 불도 많이 안 켜져 있고 조금 그러니까 네. 그 옛날에 그 모습 그 옛날의 진주가 하고 아니다. 네. 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좀 뭐 그런 한번 출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출마가 늦은 것도 사실 그런 고민의 그 기간이 많이 길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 내가 조금 한번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출마를 선언하게 됐고 근데 뭐 제가 만약에 뭐 당선이 되더라도 제가 하는 게 무조건 옳고 제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진주 시민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지금 변화의 시기에 와 있는데 그 변화의 시기에 뭔가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 이게 뭐 우리 진주의 발전을 외부에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의 중심에는 아마 진주시장이 중심이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이제 만약에 된다면은 제가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할 말씀 드리면 진짜 젊은 이제 사업가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제 공통대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진주는 변함은 없는데 변화가 없답니다. 예? 변함이 없다는 예. 옛날처럼 그 변함은 없는데 변화도 없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진주가 어느 정도의 정체를 긋고 있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단어들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진주평론 특별 초대석 시간에는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신 박명균 행정부지사님 모시고 진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